오늘은 오래전에 미국 박사 퀄을 떨어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미국의 퀄 시험은 PhD 캔디데이트가 되기 위한 시험으로 미국에서 박사를 한다면 대부분이 치러야 하는 과정이다. 보통 박사를 들어가서 2년 후에 치르게 되며 시험 방식이나 정확한 시기 등은 학교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다. 이 시험의 이유는 미국에서는 석사를 하지 않아도 바로 박사 과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석사 시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년 후쯤에 보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이 시험 이전에는 수업을 많이 듣지만 퀄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수업을 거의 안 듣고 박사 연구에만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박사 과정에 입학했을 때는 2013년이었고 나는 UMass의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합격했었다. 이공계로 들어간 만큼 학비가 전액 나왔었고 생활비도 따로 나왔다. 단 그 대가로 1학년 때는 수업 조교, 2학년 때는 연구 조교를 하는 것이 의무였다. 기본적으로 수업 조교가 너무 빡셌다. 왜냐하면 사실 1학년 때부터 연구는 어차피 하기 때문에 실상 연구 조교와 수업 조교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도 미숙한 나는 시작부터 수업 따라가기에 바빴고 허덕이는 삶이었다. 우리 학교의 천문학 프로그램의 퀄 시험은 조금 특이했다. 퀄 시험을 2년 뒤가 아닌 2년 반 뒤에 받고 시험의 형태는 2시간 동안의 구두 면접이었다. 많은 학교들이 필기시험으로 퀄을 치르는 반면 우리는 면접 시험이었다. 4명의 패컬티 심사위원 앞에서 질문을 대답하는 범위는 이들이 생각할 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천문학의 모든 범위이다. 물론 전례를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시험 문제라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매년 심사위원 명단이 바뀌고 사람이 적은 우리 학과에서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구조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박사 1년 이후에 1년 동안의 연구한 결과를 논문 형식으로 내고 발표를 해야 했고, 그 다음 1년 이후에 또 다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논문 형식으로 내고 발표도 했다. 나는 80년대생으로 한국의 외우기 학습법으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었다. 창피하게도 제대로 내가 공부하고 이해한 천문학 물리학 문제를 남 앞에서 깊이 있게 설명한 일이 거의 없었다. 미국에서 조교를 한 것도 기본 교양 수업이 다였고 한국에서 석사를 할 때도 교양 수업의 조교였다. 그리고 사실 전공 수업의 조교를 했다고 한들 그때 당시에 문제풀이의 유지의 수업 방식에서 나는 아마 공식을 외워서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이해했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이었다. 그런 내가 교수들의 심층 면접을 2시간 동안, 그것도 영어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나의 취약한 물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들 앞에서 나의 모든 실력이 들통나고 말았다. 필기시험과는 달리 심층 면접은 나의 대답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이 달라질 수 있고 나의 진짜 실력을 쉽게 알 수 있는 포맷이었다. 나는 면접을 보면서 그제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다운 공부를 안 했구나. 한국에서 이미 석사를 졸업하고 왔고 석사 논문도 냈고 미국 유학 와서도 2년 반의 수업을 들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건 그냥 하루하루 눈 가리고 아웅하기였던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이공계의 많은 시험 문제들은 공식을 대입해서 풀고 서술하고 답을 내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깊은 이해 없이도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 외우다 보면 익숙해져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는데 나는 그랬던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바로 난 fail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2달 뒤에 한 번의 재시험이 더 주어졌다. 참고로 나는 4명의 동기들과 입학을 했었고 한 명은 박사과정 1년 뒤에 그만두어서 나까지 총 4명이 이 시험을 봤다. 2명이 패스를 했고 나와 다른 1명이 떨어졌다. 나는 그리고 2달 동안 열심히 재시험을 준비했다. 결과는 2번째 시험을 더 못 봤다. 이유는 글쎄, 시험 범위가 없는 이런 구두시험에서 2달은 절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2달 동안 수업도 듣고 연구도 하니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학습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나는 재시험까지 망하고 이 재시험이 끝나기도 1시간도 채 가기 전에 그냥 포기하고 대답을 안 하기 시작했다. 너무 창피한 시간이었고 끝나고 며칠 동안 많이 울었던 것 같다.
무슨 이별을 겪은 사람처럼. 떨어졌다는 것도 너무 슬펐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공부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허무한 마음, 좌절의 마음, 나에게 단 한 명이라도 멘토가 있어서 당장 학점에 매달리기보다 진짜 박사다운 박사가 되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하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알려주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 이런 핑계까지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편입생이었던 나는 그리고 석사까지 하면서 정말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눈 가리고 아웅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그것이 나는 실력을 제대로 쌓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사실 누군가가 이미 이렇게 말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냥 시간이 없었다. 며칠을 울고 나니 내 마음이 정해졌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오히려 퀄을 통과했으면 박사를 받기 위해 5년 이상을 더 했었겠지. 그리고도 포닥을 못 구해서 안달이었겠지. 차라리 지금 그만두는 게 내 실력과 삶을 봤을 때 잘 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이후 몇 달간은 당장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비자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허덕였지만 나의 마음만큼은 고요해졌다. 처음에는 왜 우리 학교, 우리 학과만 구두 면접을 봐서 이렇게 처참히 떨어졌을까, 운이 없었다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천문학 박사 과정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아직도 진로를 고민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다. 그때 나랑 같이 첫 시험에 떨어졌던 동기는 제 시험에서 붙었고 총 그렇게 3명 중 1명은 박사 중도 포기를 한 듯하고 2명이 박사 졸업을 무사히 한 듯하다.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른다. 사실 퀄을 떨어져도 편입이라든지 계속 박사 과정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었다. 그것을 아깝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니, 아깝지 않다. 비록 원하는 결과는 못 얻었지만 과정을 얻었으니까. 그 덕분에 내가 미국에서 살아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훌륭한 직업이다. 그냥 얻은 것은 아니다. 취업 준비를 2년도 넘게 했다. 그것도 정말 열심히. 덕분에 많은 것을 남들보다 훨씬 늦게 하고 있다. 출산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인생의 속도가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얼마 전에 만 40세가 되었다. 30세에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철이 없다고 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꿈만 보고 달려가는 내가 10년을 미국에 있으면서 또 다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또 한 번의 데케이드가 시작되는데 기대가 되긴 된다. 30대 때 못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다.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잘 못했던 것을 하고 싶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주위 사람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올 한 해가 너무 기대된다.